오늘 연방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회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했다가 올 7월 0.25%포인트 올린 중은은 경제 냉각 조짐에 세 번째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는 여전히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지난 31개월 동안 2%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늘 중은은 소비 둔화와 물가 압력 완화, 실질 GDP와 고용시장 등 경제 지표도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우려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완화를 피력한 중은은 향후 경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인플레이션 기대, 임금 인상, 기업의 가격 책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9월 3.8%에서 10월 3.1%로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인상 사이클 종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금리 인하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금융시장에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 전문가가 내년 연말 금리를 4.25%로 예상했고 앞서 지난달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4월을 시작으로 4분기까지 4%를 전망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내년 2분기부터 중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다수가 내년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높은 금리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은의 차기 통화정책회의는 내년 1월 24일입니다. 아마존에서 샀다가 반품된 제품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매장에서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름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은 신원 도용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국영 CBC가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소니에 있는 리퀴데이션 업체 매장 두 곳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포 36개를 찾았으며 3개 중 2개는 아마존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아마존과 월마트, 베스트바이, 코스코 등에서 발생한 반품이나 재고품을 매주 6만에서 8만 개 구입한 뒤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부터 가족용품, 전자제품까지 다양한데 이 중 배송 라벨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자도 있는 겁니다. CBC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다는 한 주민은 이름이나 주소만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시대라며 우려했고 또 다른 주민은 개인정보에 대해 업체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에 더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처리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연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기 전 동의를 얻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이를 폐기해야 합니다. 아마존도 자체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리퀴데이션 업체 역시 추가 직원을 고용해 개인정보는 삭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반품과 관련한 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고 아마존도 수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소매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매출의 16.5%를 차지하는 2,120억 달러 이상의 물품이 반품됐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3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5%포인트, 10년 새 2배 증가했습니다. 인권단체는 각 주 정부가 장애인의 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의 27%인 800만여 명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청소년 및 근로연령층의 정신건강 관련 장애가 이번 증가의 주 요인입니다. 이 중 72%는 어떤 형태로든 접근하는 데 장벽을 겪었고 60%는 실내나 야외 공공장소를 다닐 때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엘리베이터 버튼에 양각이나 점자가 없거나 언제 도착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도착했는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5년마다 수집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건물 입구와 조명, 사운드 레벨, 공공보도 등을 포함한 27가지 유형의 접근성 장벽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인권단체는 전국의 800만 장애인이 환경과 태도, 성공이 쉽지 않은 국가 시스템 때문에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 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캘거리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공공장소 60%에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장애인이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돼 있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단체는 지난 6월 연방정부가 장애인 혜택법을 제정해 다행이지만 이 법이 언제 어떻게 도입될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소득 지원을 통해 노동 연령 장애인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이 법안은 현재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단체는 휠체어와 장애인용 컴퓨터, 이외 기술 지원 관련 장비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주택 비용이 오르면서 장애 가구의 비용도 점점 더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특별수사팀 SIU가 어제 놀속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킬스트리트과 퍼스트업 애비뉴 근처에서 차량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남성과 여성 보행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여성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 OPP 경찰관이 이번 사고에 연루돼 SIU가 출동했다고 밝힌 토론토 경찰은 용의 차량이 현장에 남지 않고 달아났다며 이 차량과 운전자를 파악하는 한편 보행자들이 충돌 전에 부딪혔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까지 킬스트리트 방면 401 고속도로 남쪽 진입로는 통제됐습니다. 캐나다군 내 성범죄가 4년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통계청이 공개한 2022 캐나다군 내 성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3.5%에 달하는 1,960여 명이 지난해 성적 공격이나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의 성적 행동 등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런 피해 사례는 여성이 7.5%로 남성보다 높았고 원주민이나 장애인, 성소수자일수록 피해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64%는 관련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신고자의 절반은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신고 이후 따돌림이나 동료 간 괴롭힘, 비난, 2차 가해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66%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성비위 문제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고 있고 성범죄 3분의 1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국은 국내 술 금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채 성적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학이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전 세계 최고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은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거버넌스, 긴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분야를 기준으로 95개 국가의 1,397개 대학을 평가했다며 토론토 대학을 1위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학 측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전한 가운데 토론토 대학은 최근 10월에도 과목별 세계대학 순위에서 캐나다 1위, 세계 2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토론토 대학 다음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과 맨체스터 대학이고 브리티시 콜ум비아 대학이 세계 4위, 웨스턴 대학 10위, 맥길 대학 13위로 상위 20위권 안에 캐나다 대학 4곳이 포함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캐나다 한인 양자회가 지난 토요일 본 한인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양자회 회원과 가족, 이사, 자원봉사자까지 모두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파티에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기와 탤런트 쇼, 저스트 댄스 무대 이외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 보기도 했으며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사탕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도 마련돼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렸습니다. 나빌라라 무용단 학생들의 공연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행사 후엔 모두가 한국 음식을 즐기며 다시 만난 가족, 친구들과 친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자회는 이 모임을 통해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의 사랑을 토대로 사회 빛이 되길 바란다며 이날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커뮤니티에 감사를 전하고 또 내년 6월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국 방문에 많은 가족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